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계시의 은사를 도와야 주시사 바로 전하게 도와주시고 바로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새로운 세계 대결 구대 중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예스겔 38장 5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친이스라엘이었던 요르단 왕국이 현재 반 이스라엘로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요르단은 그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국가입니다. 접경 지역에 있죠. 최근에 친이스라엘 요르단이 이스라엘에 빌려주었던 농업지대가 있습니다. 바쿠라, 구마르 그런 두 곳이 있는데 이 지역에 완전한 통치권 행사를 하겠다면서 이스라엘과 25년간의 평화 협상을 끝내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농부들은 이곳에 농사만 지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가지고 있지만 요르단 왕국에 넣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빈곤 그리고 실업 그리고 부정부패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르단에도 역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동 지역 대부분의 국가가 지금 이러한 데모 그리고 내전, 내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르단 국왕은 여론에 대한 그런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르단의 인구 3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인데 그 중에 팔레스타인 난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경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그 팔레스타인 인구가 많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정책과 공격이 요르단 내 반대 여론을 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의 그 여론 때문에 요르단 국왕은 그렇게 지금 반대 여론 때문에 할 수 없이 반 이스라엘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 이스라엘과 친 이스라엘 이렇게 양진영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중동에 또 새로운 불씨가 중동에 시작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것은 국제법상 불법이 아니다. 41년 전에는 이건 불법이라고 규정했는데 그런데 41년 만에 이것은 정착촌은 불법이 아니다. 서안지구나 이런 지역에 정착촌을 이스라엘 정착촌을 지어서 자국민을 그곳에 많이 입주를 시켜요. 그게 문제가 되느냐? 그 지역은 주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아왔는데 미국에서 이것이 합법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중동을 들쑤셔 놓은 그런 상태가 지금 된 것 같아요. 지금. 이라는 말입니다. 전체 중동 국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체 중동 국가 중에서 최대 규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북한의 기술 도입으로 기술자들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심지어 사우디를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끝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보고되지 않았던 테헤란 외곽 시설에서 인공적으로 가능한 인공적으로 우라늄을 가동한 상태로 우라늄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스라엘은 더 강대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적어도 80에서 40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에스겔에서 말한 마지막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정도로 강력한 핵탄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다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외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북한, 인도,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현재 반유대주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아니고 유엔이요. 유엔에서는 반유대주의, 원래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유엔이. 그래서 유엔이 2019년 11월 20일에 템플 마운틴이라고, 템플 마운틴은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템플 마운틴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데 성전 마운틴, 그러니까 산이라고 명칭을 이제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람 알 샤리프라고 합니다. 아랍인들이 부르는 호칭이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하람 알 샤리프로 부르는 결의안을 70여 개의 친팔레스타인 정책과 함께 이미 예비안이 결의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최종 투표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템플 마운틴이나 이름은 어쩌면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동이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르단으로 다시 돌아가면, 요르단은 그동안 성경에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족속의 땅이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나라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요르단이 그동안이 친이스라엘로 있었다면 어쩌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바댜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바로 요르단 왕국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그 요르단 왕국은 고대 바로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에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후손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남방 사람은 예세의 산을 얻을 것이며,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의 편에 서지 않았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영원히 멸절되고 국가가 없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존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 말씀대로 19절에 오바댜 19절 말씀처럼 영원히 멸절된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명맥을 유지를 하고 국가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르단에 가보면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거든요. 암만이 바로 영어 발음으로 암만이라고 하고 성경에는 암몬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 돼요. 고대 국가 이름이 바로 암몬입니다. 오늘날 수도죠. 자, 공마국 국가군을 비난하면서도 전면에 나서지 않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좀 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지금 나라들이 서로 이런 형태로 각각 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에스겔 38장 13절,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라. 여기 보면 스바, 드단, 다시스 상고 그리고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만일에 공마국 연합군이 가장 주축이 되는 국가가 바로 러시아와 이란, 터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친이스라엘, 현재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대로 쭉 갈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친미적이고 친이스라엘. 물론 지금 이란과도 조금 이렇게 대화를 모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굉장히 지금 강경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라크를 괴멸시키면서 지역 세력이 서로 힘의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라크가 쓰러지면서 이란이 강대하게 되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나라들은 공마국 전쟁에서 방관하거나 아니면 침략하는 공마국 연합군을 비난할 것입니다. 자, 그럼 스바는 어디냐? 사우디 아라비아 남동부라고 합니다. 드다는 사우디의 남부 지역이고, 역시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은 서유럽 연합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EU가 결코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편에 서지는 않는 것입니다. 유엔도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무슨 정책을 결정을 해도 반이스라엘 정책을 펴왔습니다. 유엔이 그랬어요.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적어도 그 다시스 상고 그 부자들은 그 다시스 지역을 보면 바로 서유럽 연합 국가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니면 현재 드단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드단 유럽연합은 공화국 국가군을 비난은 하지만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무슬림 국가들 중에서 순위파 수장격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에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적대적이었지만 우호 관계로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친미 성향의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황태자가 즉위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언론인 자말 까슈크지 그 사람을 암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입지가 좀 곤란한 상황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성경의 예언대로 에스겔의 예언대로 카타르 그리고 터키는 냉전 중이고 그들은 친러 정책을 펴지만 이 친러 정책을 펴는 국가들과는 냉전 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말입니다. 러시아 푸틴은 지금 미국 행정부의 신고립주의 덕택에 굉장히 날개를 펴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중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로 내려온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살펴봤는데, 심지어는 어디까지? 중남미 쿠바와 베네수엘라까지 이곳은 미국의 바로 뒷마당이나 마찬가지. 미국 바로 아래 있어요. 쿠바 같은 경우에도 바로 아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국가들 그리고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심지어 거기에는 러시아 군대까지 파병하는 그런 것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군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자, 사우디의 적은 시아파 맹주인 이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같은 종족끼리 분쟁입니다. 자, 사우디는요, 사우디 편을 보면 사우디 편에는 요르단, 바레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그런데 그 중에 요르단이 반 이스라엘로 돌아서고 있어요. 자, 이란은요, 이란은 굉장히 치밀한 국가가 바로 시리아입니다. 이란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 그리고 터키.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무장 정파 이스라엘 북쪽에 있잖아요. 그 레바논 거기에 무장 정파 하마스. 그리고 가자지구는 이집트와 바로 접경 지역 해변가에 있는 지역입니다. 역시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지요. 가자지구에 무장 정파가 있어요. 하마스. 그리고 이슬라믹 지하드, 이거 신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슬라믹 지하드, 시리아 지하드, 똑같은 거의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명목으로 자살, 폭탄 테러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테러리스트입니다. 근데 그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슬라믹 지하드와 여러분 뉴스에도 이거 많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이 서로 지금 로켓포를 발사하고 전투기로 공습하며 서로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지하드 지도자가 사살되면서 가자지구 긴장이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동 지역으로 항상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모든 내용들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 국토 안에 가자지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자지구가 여기 있어요.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 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슬라믹 지하드가 저런 곳에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경기도가 있고 서울이 있으면 서울에 있는 지하드와 경기도 사람이 싸운다 볼 수도 있고, 서울 사람과 경기도 사람이 싸운다고 볼 수도 있고,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국가는 건재하고 있고,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런 땅이기도 하고, 또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우디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기술력과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두 나라는 경제와 군사 교류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까지도 서로 교류하고 있어요. 우리 지소미아 파괴한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건데 아마 지금 지소미아가 좀 앞으로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폐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미워하고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롭게 정보는요 교류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바로 핵미사일을 이란이 제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내서 모사드가 발견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그것을 전 세계에 방역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서로 협력했기 때문이 아닌가, 정보 교환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우디는 이스라엘로 향하는요 인도 국영 그 항공기가 있습니다. 사우디를 통과하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텔아비브로 바로 가도록. 그래서 경비라든가 모든 게 참 절감되는. 그래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요 바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랍인들이 그렇게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땅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국가를 세울 수도 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아랍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말이죠. 그래서 빈살만이 상당히 좀 친이스라엘 친미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동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도의 혼란 상황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이런 영내 주변 국가들의 불안정이 영내로 그치지 않는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래요. 절대로 영내로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분쟁이 될 개연성이 아주 크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중동 곳곳에는 보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라도 하듯이 새로운 반정부 시위 물결이 있는데 이것을 신아랍의 봄이라고 합니다. 아랍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때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게 다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30%나 넘는 중동의 청년 실업률이 30% 넘어요. 정권이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가 부족해요. 물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게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현재 무장정파 하마스가 있는 레바논 그리고 이라크, 이집트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2011년에 중동에서 불처럼 번졌던 아랍의 봄이 다시 그 민주화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는 시위가 2달째 이어지고 있고 이라크는 사망자만 300명,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시위 뒤에는 미국이 있다, 뭐 이란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라크의 반정부 시위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라크와 레바논도 마찬가지고 이라크도 마찬가지 시아파 벨트 중에 이게 시아파의 종주국이 이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아파 벨트에 포함되는 지역이 바로 레바논 그리고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란 축출 구호를 외치는 반정부 시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이란 정서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같은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내전을 하고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라크 반정부 시위대는요. 심지어는 옆나라 바로 옆에 있는 이란의 국기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이라크를 자유롭게 이란은 당장 나가라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그렇게 시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 영사관이 이라크 국민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이란의 국기 대신에 이라크 국기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라크를 미국이 공격하고 사실은 그 모든 그 미군 군사력은 뺐지만 모든 무기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 온 상태로 그것이 바로 이런 이슬라믹 지하드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S가 출몰 했다. 그렇게 지금 보는데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미군이 빠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라크와 이란이 지역적인 세력으로서 힘을 서로
균등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라크가 미국의 공격에 의해서 이라크라는 나라가 이제 국가로서 존속하기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옆 나라인 이란이 이라크를 지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라크의 그 공무원들은 이란 정부와 결탁이 되어서 부정부패죠. 그렇게 해서 공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라크 국민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란을 내몰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란이 실제적으로 이라크의 지배자다. 당연히 국가가 다르죠. 근데 이들은 현재 물론 반이스라엘이나 반미 정서도 강하지만 반이란 정서가 지금 현재는 더 강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들의 종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민생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테헤란을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산유국이었던 이라크 청년 실업률이 현재 25%, 국민 5명 중에 1명은요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란은요 제3세력이라는 지하드, 이슬라믹 지하드를 통해서 바로 영내 국가들을 이런 식으로 장악해 왔었습니다. 영내 패권을 추구해 왔는데 영내 국가들의 내정 개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테러리즘을 확산해 왔는데 이제 국민들이 깨닫는 겁니다. 그 테러리즘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데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정부 부처는 물론 대부분 민간 시설들을 이란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국의 정치 시스템을 이라크에 주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반정부 시위가 이란 시아파 거주 지역인, 시아파가 바로 시아파의 수장이 이란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남부 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이란 성향의 이라크 정부의 과잉 진압으로 역시 이라크에서도 250명이 사망하고 8,000명이 다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라크 인구 4천만 명 중에 우리는 5천만이죠. 4천만 중에 60%를 차지하는 25세 이하 젊은 층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한다. 뭐 어떤 핑계든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중동 지역이 들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라크에서 친이란 세력이 힘을 잃으면서 중동 전체에서 만일에 이란이 힘이 약화될 그런 위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결코 이것을 좌시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란은 미국이 뒤에서 시위를 공작하고 자금을 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뉴스를 보면 미국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가 반정부 성향 이라크인들을 통해 시위대를 자극하고 있다. 자, 미국의 재무부는 이란 혁명 수비대 그리고 레바논 헤즈볼라와 관련된 기업과 은행, 개인 등을 제재한다고 발표합니다. 계속해서 갈등이 가열되고 있어요. 10년간 이란은 중동 각국의 정치적 불안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그동안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민병대를 보내서 시아파 세력의 권력 장악을 돕는 역할을 활용해 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을 보겠는데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왼쪽 지역에 보면 레바논, 거기에도 반정부 시위가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정치 리스크가 중동 지역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 영내 불안정이 결국은 국제적으로 번진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레바논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참여하는 여러분 반정부 시위가 2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시 지금 데모가 아니고요. 지금 광화문에 모여서 국민들이 모여서 그전에는 뭐 촛불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요 전 세계적으로 홍콩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인 그런 경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 시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종교나 정파보다 민생이 우선이다. 예. 시위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근데 그 주요 도시 중에 트리폴리의 경우에 보면 실업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5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직업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청년층은요 15세에서 24세 보니까 실업률이 17.6%인데 세계 평균이 12.7보다 훨씬 크게 웃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75년부터 1990년까지 레바논 내전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23만 명의 사망자가 생겼고 인구의 4분의 1인 100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요. 35만 명의 난민이 생겼습니다. 지금 중동은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그런 민족끼리 전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금세기 최악의 참사라고 불리는 내전이 예멘 내전이 있습니다. 예멘 내전은 지금 벌써 4년 8개월째 지속되고 있어요. 정말 다른 나라도 엄청나지만 예멘이 금세기 최고의 참사라고 불려지고 있을 정도로 최고 정치회의 및 후티 세력이 있어요. 후티 세력과 그리고 하디 정부 남부 과도위원회 간의 대립 전쟁사 이렇게 지금 여러분 붉게 물들여져 있잖아요. 푸른색으로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좀 더 세밀하게 이제 보면 또 더 다른 나라들이 개입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어요. 이 중에 500명 정도가 작년에 올해인가요? 보니까 제주도에 무사증 제도가 있죠. 이거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사증 제도를 발급했는데 이들이 예멘 난민들이 그러니까 이슬람 지하드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무사증 제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무사증 제도가 뭐냐면 무사증이니까요 무비자로 오는 거예요. 무비자 제도인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게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멘 사람들이 와서 난민들이 와서 심지어는 취업까지 국가에서 알선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방을 다녀보면 외국인들이 정말 많지 않아요? 못 느끼세요? 정말 많아요. 지방 한번 가보십시오. 서울도 물론 많지만 지방 가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앞으로 아마 100년이 가기 전에 50년이 가면 거의 이슬람화 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인구수, 쪽수라고 하는데 따라가지를 못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할 것 없이 보통 1명, 2명이지만 그들이 8명, 10명씩 막 낳습니다. 그래서 여기 50년 정도가 지나가면 전 세계는 거의 이슬람 사람들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멀리 있는 국가지만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2015년 3월에 사우디가 이끄는 아랍연합이 바로 이 예멘 내전에 개입합니다. 그러면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1만여 명의 사망자가 생기고 예멘의 홍해 쪽에 보면 주요 항구 호데이다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 호데이다가 봉사되면서 인구 2,700만 명이 아사 위기에 들어갑니다. 인구 2,700만이에요. 그런데요, 미국에서는 뭐 했을까요? 미국은 개입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전이 사우디가 내전에 개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란도 개입을 했겠죠. 그래서 이란과 이 예멘 내전이 시아파 무장 조직 시아파 무장 조직 후티를 지원하는 반군 세력을 지원하는 국가가 바로 이란이에요. 정부군을 지원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대리전이에요. 그래서 대리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은 개입할 필요가 없다 해서 외면해 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자, 예멘을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최고 정치 평위의 후티 점령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여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통제 지역이 있고 여기에는요 이란과 카타르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가 후원하는 하디 정부와 동맹 세력 통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주도 연합군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은요
바로 아랍에미리트가 후원하는 남부과도위원회 통제 지역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나라들이 예멘 내전에 개입하면서 이권 때문에 개입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보니까 오만이라는 나라가 후티 반군이 사우디 핵심 석유 시설을 무인기로 공격한 시점에 중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예멘 반군이 후티군이죠. 이란이 뒤에 있고요. 대화를 현재는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홍콩에도 보니까 홍콩은 어떻습니까? 홍콩은 원래 영국령으로 100년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화를 맛본 국가입니다.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중국 땅이거든요. 이제 중국 100년이 지나면서 중국의 반환이 되면서 이들의 사상과 모든 그 경제 체제는 어때요? 서방화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중국식으로 탄압을 하기 때문에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우린 중국으로 공산주의 사회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데모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이 그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홍콩 인권 법안이라는 것이 미국의 의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의 서명만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권의 모든 큰 그 대형 큰 강대국들이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중동에서는요, 세 겹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세 겹의 대결 구도 속에 있고, 이스라엘이 그 중앙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대결 구도가 세 개로 좀 형성되어 있어요. 아주 크게 말하면 세 개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앙에 정말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세 겹으로 이루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결입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사우디는 수니파, 같은 이슬람이지만 수니파이기 때문에 수니파와는 잘 지내요, 이스라엘이. 그러나 시아파, 이란하고는 대결 구도 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가장 큰 이스라엘의 큰 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란은 이스라엘이 바로 지중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로 다 쓸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가장 큰 사탄이 미국이고 두 번째 큰 사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란의 목표는 두 사탄을 없애는 거죠. 자,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란의 대결 구도가 있고, 두 번째 시아파 정주국인 이란과 수니파 정주국 사우디의 대결.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신 종족끼리의 갈등, 수니파 이슬람 세력 간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 속에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 또한 이스라엘 편에서는 만만치가 않지요. 자,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결 구도에서 이란은 물론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시리아 및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시리아 민병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시리아 민주군하고는 다릅니다. 시리아 민주군은 대부분 지난번에 살펴보신 것처럼 쿠르드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아파 민병대는 주로 아마 이슬람 지하드가 될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인 군사 대결을 이스라엘은 벌여야 돼요. 즉 이란이 말입니다. 시아파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아파 벨트를 구축하면서 주변에 산발적으로 제3세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북쪽에 있는 레바논, 북쪽의 시리아, 터키, 남쪽으로 옆으로 가면 이라크, 이란이 있어요. 남쪽으로 가도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포위된 상태의 이스라엘이 상태에서 그 동시다발적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견고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핵 미사일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 미사일이 왜 80에서 400개냐 그렇게 추정될 뿐이지 아무도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사우디 아람코 원유 시설을 이란이
그 공격을 합니다. 성공을 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란은 좀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후티 반군이 더 힘을 얻으면서 그 주변에서 이 제3 세력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활동을 이슬람 지하드들에 의해서 활동을 하면서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사우디가 약간 밀리는 쪽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란은요 사우디를 이제 이미 한번 공격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본토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요. 이란과 사우디의 대결 구도는 예멘,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지에서 현재 대리전 양상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나라들의 전부 대북격이 바로 사우디와 이란입니다. 현재 이란은 예멘의 후티, 레바논의 헤즈볼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등의 대리 조직을 통해서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사우디는 모든 전선에서 열세입니다. 사우디가 잘 이겨줘야 이스라엘은 득이에요. 근데 열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 어쩌면 이런 이란은요, 그 미사일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에서 괴멸시키기 위해서 핵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우디가 이란과 좀 대화를 하자, 대화 무드로 좀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수니파 국가 간 대결 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우디가 중심이 된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는 같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카타르와 터키, 이란이 이런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요, 시리아 그 두 진영 모두 다 시리아 알라사드 정권의 붕괴에 동참하면서 그 반군에 가입했던 나라들이 현재는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는 카타르와 터키가 무슬림 형제단 출신인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또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요, 군장성 출신의 시시 대통령을 또 지지하면서 외부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내분되고 나누어지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제 어려운 말씀 끝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일에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지금 보세요. 서로 성경 예언대로 국가군이 형성되고 있어요. 두 진영으로. 정확하게 두 진영으로. 그러면 그 두 진영이 이슬람 국가와 유대 국가가 아니라 이슬람 안에서도 유대 국가 편에 있는 나라가 있단 말이죠. 그 군대를 말하자면 관망하는 군대가 있다는 거죠. 관망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현재 대결 구도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만일에 이렇게 강력한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 그런 제3세력을 통해서 다른 국가까지 패권 장악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에워싼 상태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해왔을 때 이스라엘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그들이 치러 오면 얼굴에 하나님의 그 화가 드러난다고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옵니다. 에스겔 39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 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치러 오면 살을 오른손에서
그리고 활을 왼손에서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날아오면 지금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가자지구라든가 이런 곳에서 날아온 미사일을 아이언돔이 공중에서 파괴를 시키는데 몇 프로 정도 파괴를 시켰냐? 거의 99% 정도. 거의 100%죠. 공중에서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이언돔 같은 것들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활을 쳐서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오른손에서 떨어뜨리겠다. 이 말씀의 예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 북방 러시아 땅에서 나온 군대가 이스라엘 산 웨스트뱅크가 되겠죠. 서한지구가 되는데 그곳에서 바로 활과 화살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멸절당한다.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굽니까? 러시아와 함께한 이란, 터키 군대, 그리고 또 작은 나라들 이스라엘 앞에 산 위에서 멸절되고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자이십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깐 이 시대를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세계사는 어렵습니다. 정치도 어렵습니다. 이런 전쟁사 또한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것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세계 지금 중동 지역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늘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도하여 주셔서 이때가 바로 이제는 주님의 재림의 때인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